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전거 정비에서 좀 심오한 허브의 구조와 구조별 정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이렇게 세 가지의 허브가 있는데 제가 보기 쉽게 하려고 허브를 단면을 좀 잘랐습니다. 단면을 좀 잘랐고요. 요 두 개는 앞에 있는 허브고요. 얘는 스타라쳇이에요. 자, 맛만 한번 볼까요? 요 아래쪽에 있는 게 스타라쳇이죠. 바디가 돌아가면서 저 라쳇 아래쪽에 톱니들이 착착 들어가면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얘를 빼면은 바디가 되겠죠. 자, 요 두 번째 있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좀 저렴한 자전거에 달려있는 허브라고 보시면 돼요. 허브를 반으로 자른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가운데 엑슬이 있죠. 이쪽 가장자리의 구조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락넛이 있고 요 안쪽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콘이 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베어링이 들어가 있죠. 베어링이 원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 가운데 홈 나와 있는 거는 저도 잘라서 보니까 처음 본 구조인데 아마 생산을 하면서 뭐 구조적으로 이 알루미늄을 깎으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얘네들을 조이고 얘를 풀르면은 두 개가 맞물리면서 고정이 되는 거죠. 픽스가 되는 거예요. 맞은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회전을 하게 되면은 베어링들이 이 사이에서 회전하는 것을 도와주죠. 이렇게 베어링이 노출이 되어 있는 제품들은 조금 저렴한 제품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비싼 거에도 뭐 세라믹 베어링 들어가 있는 제품 중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전거 바퀴가 잘 회전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베어링이 있는데 구리스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될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리스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가운데 있는 엑셀이 회전이 잘 되게 적절한 힘으로 이 양쪽에 있는 볼트를 조여야 돼요. 처음에 정비하시는 분들 요거 실수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QR, 얘는 QR 방식이니까 QR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QR이 들어가서 베어링들이 다 빠져버리네요. QR이 들어가서 바퀴에다가 앞바퀴에다가 끼우고 우리가 QR을 꽉 체결을 하게 되겠죠. 돌려서 체결을 하고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 허브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앞바퀴에서 유격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드 베어링인 경우에도 뭐 유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식 유격이 있다라는 것은 베어링이 양쪽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바퀴를 돌렸을 때 지금 이 엑셀이 좌우로 이렇게 유격이 있죠. 이 중심 부위에서 유격이 요만큼이면은 림 끝에 제동을 하는 림브레이크라고 하면은 제동하는 면을 잡고 흔들면은 멀리 있으니까 움직임이 굉장히 크겠죠. 이렇게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바퀴가 회전을 하면서 브레이크 패드에 림이 닿았다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격이 있지 않게 조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한쪽을 열겠죠. 뒷바퀴는 조금 더 복잡하고요. 바디가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비를 아마 할 거예요. 자, 베어링은 무시를 하고요. 한쪽을 다 열겠죠. 이 위쪽에 고무로 되어 있는 고무 커버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콘을 빼고 맞은편으로 빼겠죠. 이쪽에는 베어링들이 우수수 쏟아지겠죠. 자, 이렇게 허브만 남았어요. 이 양쪽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쇠로 되어 있는 부품 같은 게 박혀 있는 게 보이죠. 이것도 단면으로 자른 거예요. 얘를 컵이라 그래요. 얘네들이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에다가 이렇게 홈을 내 가지고 베어링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베어링은 스틸인데 알루미늄이 산산이 조각이 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컵이라는 부품이 하나가 들어가요. 여기에서 베어링이 들어가서 마음껏 회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컵을 교체하지는 않아요. 허브를 빼서 이 컵에 작은 구멍 같은 게 있어서 컵을 교체한다? 컵만도 판매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휠을 바꾸는 게 더 낫겠죠. 이렇게 베어링이 들어가서 이 컵 안에서 콘과 같이 맞물려서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어링이 보이는 허브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게 덜 조이는 것도 문제지만 더 조이는 것도 문제가 돼요.
다시 X를 꽂고 베어링이 양쪽에 개수에 맞춰서 들어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다시 조립을 하겠죠. 그리스도 바르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조여서 얘네들을 그냥 꽉 조일까요? 그 전에 이쪽 두 개를 한쪽을 고정을 해 놓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 끝단에 엑셀이 튀어나온 공간이 동일해야지 한쪽은 많이 나오고 한쪽은 덜 나왔다 그러면은 바퀴를 프레임에다가 꼈을 때 한쪽이 덜 물리면은 주저앉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간격이 동일해야 돼요. 콘을 조였어요. 베어링도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단면으로 보니까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적당히 조인 다음에 얘네들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움직였을 때 유격이 있네 그러면은 조금 더 조일 수가 있겠죠. 일반 스패너 이 사이에 안 들어갑니다. 자전거 말고 일반 공구 쪽에서는 씬렌치라고도 해요. 얇다. 씬렌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조이고선 랑 너트를 조이는 거예요. 락 너트를 조이는데 얘네들이 회전은 잘 되게 이렇게 돌렸을 때 부드럽게 돌아가지만 좌우로 유격이 없을 때까지만 조이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얘네들을 더 조이게 되면은 베어링이 눌리게 되겠죠. 얘네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쪽도 마찬가지고 베어링이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눌려가지고선 회전이 잘 안 돼요. 어떤 바퀴들은 돌렸을 때 이 베어링들이 눌려가지고선 회전이 잘 안 되고 막 그릇거리는, 베어링이 막 씹히는 듯한 느낌이 나는 자전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회전이 잘 되게, 그리고 유격이 없이 락 너트를 두 개를 가지고선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콘 렌치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잡고 조였다가 간격을 확인하고 다시 풀어서 조금 더 조이고, 또 조였다가 확인을 해보고 부드럽게 회전이 될 때까지 이 콘렌치를 가지고선 조절을 합니다. 자, 이 방식은 실드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앞 허브예요. 근데 얘는 조금 특이합니다. 얘들은 엑셀의 너트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실드 베어링인 경우에는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베어링 열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풀어서, 자, 이렇게 엑셀이 빠졌어요. 실드 베어링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드 베어링이 양쪽에 꼽혀 있었겠죠. 실드 베어링입니다. 위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공구로 집어넣죠. 그런데 이 끝단을 보시게 되면은 이 턱을 보세요. 이 턱을 보시면은 베어링의 외경에 닿게 되어 있어요. 이 외경이에요. 이 바깥쪽에 있는 외경,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은색은 내륜. 좀 전에 보여드렸던 볼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거랑은 뭐 단순하게 생겼죠. 물론 얘네들은 컵이 없습니다. 이 실드 베어링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굳이 컵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베어링은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안쪽으로 끝까지 밀어 넣죠. 베어링을 집어넣을 때는 이 외륜에 닿게 해서 집어넣는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쪽에 턱을 보시면은 외륜에 닿게 돼 있죠. 베어링이 밀어서 들어가게 되면은 외륜에 닿게 돼 있어요. 외륜. 만약에 회전하는 부분에 닿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외륜은 허브에 완전히 고정이 되는 거고, 회전은 이 내륜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 것만. 이 와셔는 여러 군데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안쪽에 홈이 파져 있고 여기는 돌출이 되어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놔야 될까요? 이렇게 놔야 될까요? 이렇게 놔야 될까요? 베어링이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내륜끼리 닿아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내륜, 요 안쪽끼리 힘을 받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밀착이 돼서 돌아간다 그러면 잘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틈이 보이잖아요. 살짝 들어가서 잘 돌아가겠죠. 그리고 이 위에다가 얘가 올라가서 끼워주는 거죠. 모든 앞 허브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실드 베어링 좀 특이한 제품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네들은 걸리는 거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죠. 그리고 이 외류는 허브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고정이 돼서 얘네들이 부드럽게 돌아가게 됩니다. 가운데 X를 끼워 볼게요.
오늘 좀 어렵죠?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정비가 쉽습니다.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지, 왜 바퀴가 안 돌아가는지, 왜 유격이 있는지 이런 거 아실 수가 있어요. 끼워주고 베어링이 또 들어가겠죠. 베어링도 저기 외륜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이 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어링이 들어가면서 저 턱에 걸리죠. 이렇게 들어갔죠. 똑같이 스페이서, 얘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쪽에 튀어나온 쪽이 이 안쪽에 닿게, 그리고 얘가 올라가죠. 이렇게 돌려가지고선 고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끼우는 방식도 있어요.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돌아갔는데 얘는 어디까지 돌려야 될까요? 이 두 개를 계속 조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륜끼리 지금 다 있었잖아요. 내륜을 안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 외륜은 허브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실드 베어링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가운데 내륜이 있어요. 이 내륜이 있는데 얘네들을 계속 밀는 거예요. 바깥쪽에 있는 너트를 조이면 조일수록 얘네들이 계속 밀려 나가겠죠. 베어링이 이렇게 엇나가게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회전을 한다 그러면 제대로 회전이 될까요? 안 그래요. 좀 전에 볼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제품 같이 돌렸을 때 그릇거리는 느낌이 납니다. 지금 제가 이거 손으로 조였는데도 돌렸을 때 그르륵 그르륵 거리는 느낌이 나요. 그럼 얘네들을 조금 풀어줘야 되겠죠. 조금 풀어주니까 부드럽게 돌아가요. 그런데 유격은 있으면 안 돼요. 좌우로 움직였을 때 유격은 없을 정도까지만 얘네들을 고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허브를 다른 데서 이렇게 뽑아 가지고선 지금 테스트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 끝에 락넛이 있지 않나 싶어요. 고정이 돼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바퀴를 끼우고선 계속 달리다 보면은 얘네들이 풀어지든지 조여지든지 할 거예요. 얘네들은 놀면 안 되거든요. 고정이 돼야지만 바퀴가 오랫동안 구름성을 유지를 하고 유격이 생기거나 아니면 더 조여지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나사산이 요만큼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얘들도 고정을 해가지고선 쓸 수 있는 제품 같습니다. 실드 베어링인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방식하고 한 중간 정도, 하이브리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스타라쳇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자, 이렇게 나사산이 없이 그냥 얘네들은 꾹 끼우면 돼요. 꾹 내부를 보게 돼도 같습니다. 이 엑셀 자체가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홈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홈이 있어가지고 베어링들이 세게 눌려도 구름성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가운데 베어링이 보이죠? 이 은색으로 되어 있는 내륜이 보이죠? 스프링이 올라가지만 내륜하고는 상관이 없죠. 얘는 스페이서링이에요. 자, 이 스페이서링이 들어가서 어디에 닿을까요? 내륜 사이즈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세게 눌러도 서로 안쪽에서 내륜끼리 지금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강하게 눌러도 얘네들은 회전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가운데에 스페이서가 없었잖아요. 내륜을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얘네들은 세게 조여도 회전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힘이 딱 상쇄가 되니까요.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가고 스타러치시 올라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겠죠. 그리고 스타러치시 하나가 더 올라가고 스프링이 넓은 쪽이 안쪽으로 이 면을 잡고 있죠. 요즘에 스타라치 방식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선 이게 조금씩 안쪽에 다른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바디, 이 바디를 보시면 정확히 이해를 또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스타라쳇이 들어가서 얘들이 회전을 하겠죠. 스타라쳇은 공간이 널널합니다. 내륜에는 지장이 없겠죠. 그런데 이 스페이서링이 들어가서 중간에서 힘을 받고 있죠. 베어링이 또 들어가서 내륜끼리 닿네요. 내륜, 그렇죠. 내륜에 닿잖아요. 그래도 돌아가는 지장이 없죠. 베어링을 외륜을 잡고 있으면 얘들은 회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바디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 떠 있는 공간이 있죠. 그래서 스페이서링이 또 들어가요. 얘도 내륜에 닿죠. 그렇죠?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베어링을 잡고 있어도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 위에 베어링이 또 올라가죠. 이렇게 내륜끼리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륜끼리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얘네들은 바퀴를 강하게 조여도 내륜이 외륜하고 딱 수평을 이루는 거예요. 엇나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마감하는 캡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 캡 끝에도 솟아있네요. 네, 이 캡도 내륜에 닿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외륜에는 회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안 되게 다 내륜끼리만 힘을 꽉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퀴를 강하게 조여도 회전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만약에 안쪽에 있는 이 스페이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눌려버리겠죠. 눌리게 되면은 바퀴가 돌아가는데 지장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전에 좀 저렴한 중국산 자전거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안쪽에 스페이서가 없었어요. 스페이서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바디가 조립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는데 바퀴를 강하게 조이니까 눌리는 거예요. 눌려가지고선 내륜이 밀려 들어가서 내륜이 박살난 걸 봤어요. 그래 혹시나 해가지고 안쪽을 봤더니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주는 내륜끼리 닿아서 힘을 지지해주는 부품이 없었어요. 조립이 잘못됐을 거다라고 믿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 허브 안쪽에서도 힘을 받아주는 게 있다고 했죠. 내륜끼리 닿아서. 지금 얘는 자르지는 않고요. 펄크럼 제품의 X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X를 빼보겠습니다. X를 빼면은 얘도 똑같이 베어링 두 개가 박혀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베어링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 턱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어링끼리는 잘 돌아가죠. 이 안쪽에는 스페이서가 없어요. 스페이서가 없고 그냥 외륜만 고정이 돼 있습니다. 가운데 스페이서가 없으면 베어링이 눌렸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구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얘를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단차가 있어요. X를 끼우게 되면은 요 턱이 있죠. 이 턱에 왼쪽에 있는 베어링이 내경에 닿습니다. 딱 닿죠. 얘들은 아무리 눌러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힘을 제가 꽉 주고 누르면은 그릇그릇 거리는 느낌이 납니다. 베어링에서 내륜이 안쪽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냥 끼우는 거랑은 다를 수가 있겠네요. 좀 전에 스타러체 보여드린 거랑 얘네들은 다른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턱 두께가 조금 있는 것 같죠. 이 턱의 두께가 들어가서 내륜에 닿았어요. 내륜에 닿았는데 위쪽으로 솟아있죠. 왜 솟아있을까요? 바디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바디가 올라가서 저 마디 위쪽에 자리를 잡으면은 내륜은 밀지를 않죠. 힘을 많이 줘도 이 바디만 잡고 눌러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이서가 들어가고요. 옆에서 봤을 때 얘네들도 내륜에 닿겠죠. 네, 내륜에 닿습니다. 내륜에 닿아서 돌아가는데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고정, 돌려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된 거죠. 그런데 힘을 세게 주면은 돌아가는데 지장이 있는 거죠. 이 맞은편에서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안쪽으로 홈이 파져 있는 애가 똑같이 내륜에 닿게 안쪽에다가 집어넣어 주고 허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 동일하진 않아요. 또 내륜에 맞는 스페이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스페이서 역할을 해주는 얘를 끼워줘요. 얘를 돌려서 끼워주는데 그냥 있는 대로 끝까지 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거 사용하는 제품들은 좀 있습니다. 돌려가지고 유격이 없을 정도까지 조인 다음에 렌치를 가지고 얘를 조이는 거예요. 볼트 머리가 작은 애들은 토크를 세게 조이지 않습니다. 얘를 강하게 돌려서 꽉 낑긴 다음에 조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릇그릇거리면서 잘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회전은 잘 되되 유격이 없을 정도까지만 얘들을 좌우로 돌려서 고정을 하는 방식이에요. 바디에 있는 베어링을 교체하려고 베어링을 빼려고 하는데 안쪽에 접히는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베어링을 빼기 위해서는 베어링을 추출하는 어떤 툴이 있거나 내륜이 보인다 그러면은 안쪽에서 이런 공구를 가지고선 툭툭 쳐서 뺄 수가 있겠죠. 베어링을 빼실 때는 내륜 안쪽에 있는 동그란 원 내륜을 쳐가지고선 빼면 돼요. 집어넣을 때는 외륜을 눌러서 집어넣기도 하고요.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내륜을 쳐서 빼야 되는데 걸리는 게 없어요. 밀어야 되는데 걸리질 않아요. 이거 어떻게 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안쪽에 있는 스페이서링은
이 베어링을 양쪽에서 집어넣을 때 얼마나 세게 넣느냐에 따라서 꽉 낑겨 있기도 하고 헐렁헐렁 노는 경우들도 있어요. 손을 넣어 가지고선 이 안쪽에 있는 스페이서링을 이렇게 눌러 볼게요. 누르면은 엇나갔죠. 없었던 공간이 생겼어요. 좀 위쪽에 공간이 생겼죠. 그러면 아래쪽에는 내륜을 칠 수 있는 공간이 나온 거예요. 이 안쪽을 톡톡톡 쳐서 빼면 돼요. 이쪽을 치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스페이서링들이 눌리는 게 힘이 빠지겠죠. 그러면 스페이서링들이 안쪽에서 덜렁덜렁 거릴 거예요. 이렇게 툭툭툭 치면서 돌리면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집어넣으실 때도 툴을 사용해서 맞춰 가지고선 얘들을 외륜을 눌려서 꾹 집어넣으시면은 장착이 된 거예요.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